경기도에서 77살 귀농인이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졌습니다. 물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고 면사무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안동시의회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연수라고 하지만 폭염과 가뭄 피해에 이어 태풍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봉화의 한 면사무소에 70대 노인이 들어와 갑자기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식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강도가 휩쓸고 간 듯 사무실이 엉망이 됐고 창문과 사무실 밖에 주차된 차량까지 산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총기 발사가 있었던 건 오늘 오전 9시 31분쯤 주민 77살 김모 씨가 면 사무소에 들어와 순식간에 공문을 겨누고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민원인하고 트러블도 없었고 직원들하고 들어오자마자 손 들어 그거 바로 당겼다니까. 이 사고로 민원 업무를 보던 48살 손모 계장과 39살 이모 직원이 총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총을 쏜 김 씨는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면사무소 침입에 앞서 김 씨는 이웃 주민의 집을 찾아가 총을 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묻지마식 총기 발사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두 가구가 이사해 오면서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 물을 나눠 썼던 김 씨. 올여름 가뭄으로 단수가 이어지자 물 사용 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격화됐고 민원 해결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하고 이제 상수도 문제로 계속 시비가 되었다가 오늘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주민들은 예고된 참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들을 엽총으로 위협하자 김 씨에게 총기를 반출해주지 말 것을 경찰에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올여름 폭염에 마을 상수도마저 말랐습니다. 단수까지 잇따르자 김 씨는 몇 년 전 상수도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 집에만 물이 안 나오게끔 했다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도끼 들고 오기도 하고 막 저희 지나갈 때마다 총을 쏘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경찰에 김 씨의 총기 반출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총을 반납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저희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 주민을 위협해온 김 씨였지만 파출소에 보관된 총기는 손쉽게 반출됐습니다. 아로니아밭에 나타나는 산까치를 잡겠다며 군청에 다시 신청한 포획 허가가 이달 초 30일 기한으로 갱신됐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면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예. 다른 특별한 절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총기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총기 반출 과정과 포획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상황이나 사건들을 면밀하게 되짚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선진국 도시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연수라고는 하지만 폭염과 가뭄 피해에 이어 태풍까지 예고된 상황에 지금 꼭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의회가 오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계획한 공무국외 연수 일정입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벤처 청년기업 방문, 바탐 시장 간담회 등 공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인도네시아 바탐 그리고 북미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등 유명 관광지도 연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수에 시의원 18명 가운데 90%인 16명이 참가하고 공무원도 7명이 수행합니다. 관광에 생색내기로 연수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연일 폭염에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 가뭄 피해는 물론 온열 질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도 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회를 나간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농가라도 더 방문해가지고 참 위로의 말이라도 던져주고 하면 그게 시의원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이번 연수에 책정된 예산은 1인당 220만 원으로 의원 16명 3,520만 원에 공무원 7명 1,420만 원 등 모두 5천만 원. 상반기 선거 등으로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데다 하반기 의회와 축제 등의 일정으로 이 시기밖에 시간이 없다는 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해마다 연수 목적과 결과에 맞지 않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두고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연수 이후에 결과 보고와 그리고 배운 것들이 우리 지역 조례라든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아마 불신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데다 강력한 태풍 솔릭도 조만간 몰아친다고 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떠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민 여러분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기업의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고수익이라는 조건에 현혹돼서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사기단에 전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에 아르바이트를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업체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유명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회사에 연루되고 또 그렇게 취약한 회사라고 이미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7일 유명 구인 사이트에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고 수십 명이 지원해 합격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신분증 복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 다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를 받은 뒤에는 지원자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한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계좌번호라든지 데크카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예 보내지도 않았죠. 근데 신분증은 워낙 편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문자를 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같은 재해 위험이 큰 곳이 대구, 경북에만 200곳이 넘는데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을 깎아 만든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에 급경사지가 생겼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파란 천이 덮였지만 급경사지는 깊이 깎여 있고 나무 뿌리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흙이 깎여 경사지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파였죠. 배도 nin기 파였죠. 여기서 원창강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흙이 이제
내려가고 하수구가 막히죠. 주민들은 북상하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소식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벽들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집안이 흔들릴 지경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태풍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보강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발주를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조만간 선정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런 급경사지 가운데 D등급 이하로 재해 위험성이 있어 정비해야 하는 곳이 지난해 경북에서만 82곳입니다. 최근 들어 위험한 급경사지가 많이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경북에서만 240곳에 이릅니다. 대구도 하천 징검다리나 급경사지 등 18곳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지자체는 태풍에 의한 갑작스러운 붕괴에 특히 조심하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우선 산사태 위험과 급경사지 등 240곳을 긴급 청범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침수 우려 도로와 주차장 등 69곳은 상황에 따라 통행 제한, 차량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저수지와 배수지 500여 곳을 긴급 점검해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살피고 결함은 응급 보수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벼와 밭작물의 침수나 쓰러짐 예방에 주력하고 수확 가능한 농작물은 서둘러 수확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의 북상으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시도지사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연기됐습니다. 내일 간담회는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재난 대응의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응해 연기됐고 시도와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과일과 축산물에 피해가 있었지만 추석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에 냉해와 폭염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급량이 수요 대비 5에서 6천 톤 많아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달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2주 전부터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달 4일 독도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독도 임시회에는 도의원 60명 대부분과 사무처 직원, 도청과 교육청 간부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경북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